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 조용한 주택가 골목 끝에 자리 잡은 2층 단독주택에는 60대 중반의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 씨는 정년 퇴직 후 소일거리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고, 어머니 박 씨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오며 가족을 돌보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던 분이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35살의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은 부모님의 자랑이었죠.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부모님은 그저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드디어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지은. 31살의 지은은 첫인상부터 시부모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예의 바른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죠. 결혼식 날 박 씨 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얌전하고 착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 만나기 쉽지 않아요. 신혼 첫 3개월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지은은 출근 전에 항상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주말이면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자청하며 어머니 편히 쉬세요라고 말하는 며느리였죠. 김 씨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복이 있어서 저런 며느리를 만났다. 잘해라. 하지만 결혼 4개월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저녁 식사 후에 잠깐 나갔다 올게요라고 말하며 외출하는 일이 잦아진 겁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1~2번 정도였습니다. 시부모는 젊은 사람들이니까 친구도 만나고 그래야지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출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3~4번, 그리고 어느새 거의 매일 저녁이면 지은은 어딘가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졌어요. 처음엔 밤 9시, 그 다음엔 10시, 그리고 어느새 자정을 넘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박 씨 어머니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요즘 저녁마다 나가던데 무슨 일 있니?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회사 동료들이랑 가끔 저녁 약속 있나 봐요.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부모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점점 의구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직장인이면 퇴근 후에 피곤할 텐데 매일 저렇게 나가는 게 정상일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쉽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자신들의 생각이 구식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 1년이 지날 무렵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지은은 이제 저녁 식사조차 함께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저녁 먹고 올게요라는 문자 한 통만 보내고는 밤늦게 귀가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주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거나 일요일에도 친구 만나고 올게요라며 종일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시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함께 있을 때도 지은은 항상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무언가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 씨 어머니는 이런 상황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니까 우리 때랑은 다르니까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편치 않았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도 지은이 급한 일이 생겼어요라며 빠지는 일이 잦아지자 친척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오늘도 안 왔네. 바쁜가 보지 뭐. 그래도 며느리가 그렇게 집을 자주 비워도 되나? 이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박 씨 어머니는 며느리를 감싸며 변명했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너무 바쁜 거 아니니? 건강은 괜찮은 거야? 아들은 여전히 걱정 없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지은이는 원래 활동적인 성격이에요. 친구들도 많고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뭔가 석연치 않아 보였습니다. 아들도 사실 며느리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 씨 아버지가 몇 달 전에 집 현관과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원래는 도난 방지와 안전을 위해서였는데
이 CCTV가 예상치 못한 진실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시부모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아들도 출장 중이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새벽 1시 20분경 지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 씨 아버지는 우연히 CCTV 영상을 확인하다가 전날 밤 지은의 귀가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 지은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생기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은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더니 차 트렁크를 열고 큰 가방 2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방들을 자신의 차 안에 다시 숨기듯이 정리하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김 씨 아버지는 이 장면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새벽 1시에 무슨 가방을 저렇게 숨기듯이 정리하지? 그는 아내를 불러 함께 영상을 봤습니다. 박 씨 어머니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게 무슨 가방일까? 왜 저렇게 몰래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부부는 지난 며칠간의 CCTV 영상을 더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은은 거의 매일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귀가하고 있었고 매번 비슷한 패턴으로 차에서 무언가를 꺼내거나 정리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때로는 큰 박스를 들고 오기도 했고 때로는 여러 개의 쇼핑백을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야? 김 씨 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박 씨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며느리가 무슨 잘못된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시부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에게 바로 말해야 할까 아니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까? 며느리를 의심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석연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지은이가 요즘 매일 밤늦게 들어오던데 무슨 일 하는지 알아?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물어봐도 그냥 친구 만나고 왔다고만 하고. 저도 요즘 궁금하긴 했어요. 아버지는 답답했습니다. 야, 내가 남편인데 그것도 모르면 어떡하니? 새벽 1시에 들어오는데 친구 만나고 왔다는 게 말이 되니? 아들도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일부러 일찍 퇴근해서 지은을 기다렸습니다. 지은은 평소처럼 저녁 7시경 잠깐 나갔다 올게라고 말하며 외출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지은의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지은은 차를 몰고 집에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상업지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형 쇼핑몰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봤습니다. 지은은 차에서 내려 쇼핑몰 안으로 들어갔고 약 1시간 후에 대형 쇼핑백 여러 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쇼핑백을 차에 싣지 않고 다시 쇼핑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1시간 후 이번에는 다른 쇼핑백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과정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아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렇게 많은 물건을 사서 뭐 하는 거지? 우리 집에는 저런 물건들이 쌓여 있지. 아는데?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지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응? 친구 만나고 있어. 왜? 지은의 대답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나 지금 내가 있는 쇼핑몰 주차장에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나가서 얘기하자. 두 사람은 쇼핑몰 주차장에서 마주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은 물건을 사는 거고 왜 집에 가져가지 않는 거야? 지은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말 못해. 나중에 얘기할게. 나중은 또 언제야? 나는 당신이 매일 밤 뭐 하는지 알 권리가 있어.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있어. 부업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곧 끝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부업? 무슨 부업을 새벽 일시까지 해? 그리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에도 지은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말만 반복했죠. 아들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시부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김 씨 아버지가 직접 나섰습니다. 지은 씨, 우리 집에서 살려면 우리도 알 권리가 있어요.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지은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며느리가 몰래 일을 하고 그것도 새벽까지 집에 안 들어와야 합니까? 박 씨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한테 무슨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고치지 않겠니?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지은은 이제 아예 집에서 대화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 외에는 자신의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함께하지 않고 시부모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왜 이렇게 숨기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빚이라도 진 건 아닐까?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닐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습니다. 박 씨 어머니는 친한 언니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밤늦게 들어오는데 무슨 일 하는지 말을 안 해. 어떡하면 좋겠어? 언니는 충격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혹시 다른 남자라도 만나는 거 아니야? 요즘 젊은 애들 조심해야 해. 박 씨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지은이가 그럴 애는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아침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들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 오늘 우리한테 모든 걸 설명해줘. 더 이상 못 참겠어. 당신이 뭘 하는지, 왜 매일 밤늦게 들어오는지, 왜 우리한테 숨기는지 다 말해. 지은은 처음에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오늘 말 안 하면 나는 이 결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라고 말하자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말할게. 지은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시부모와 남편이 더 긴장한 표정이었죠. 지은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이 집에 시집 온 게 아니야. 첫 마디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씨 어머니가 그게 무슨 소리니? 라고 물었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는 여기를 오피스로 생각했어. 사무실 말이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다니는 직장이 따로 있어. 그리고 이 집은 그냥 잠만 자는 곳이었어.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매일 밤 나가는 건 내 진짜 일을 하러 가는 거였어. 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3개를. 퇴근하고 나면 물건을 직접 포장하고 배송 준비하고 고객 응대하고 새벽까지 일해야 돌아가는 사업이야. 김 씨 아버지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남편한테는 왜 말을 안 했어? 지은이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반대했을 거잖아. 회사 일도 하면서 무슨 사업까지 하냐, 집안일은 누가 하냐, 이런 말 들을 게 뻔했으니까. 아들이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도 부부인데 의논은 해야지. 이게 무슨 결혼이야? 지은은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의논? 우리가 언제 진짜 대화를 나눠봤어? 당신은 늘 부모님 편만 들었고 나한테는 엄마 아빠 이해해줘라는 말만 했잖아. 박 씨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을 뭐라고 생각한 거니? 호텔이라도 되는 것처럼?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나는 여기서 밥 먹고 자고 그 대가로 월세를 내는 것처럼 생각했어. 집안일?
그건 최소한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고, 지은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꽁꽁 싸매둔 상자를 풀어놓듯이 하나하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원래 결혼 전부터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어. 회사 월급으로는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들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고 결혼 직전에 첫 번째 쇼핑몰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사귈 때부터 말이야. 지은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말했으면 결혼했을 것 같아? 나는 사업가가 되고 싶고 집안일보다 일이 우선이야라고 말했으면 당신 부모님이 허락했을 것 같아? 그 말에 시부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조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를 원했었으니까요. 만약 지은이 결혼 전에 그런 말을 했다면 분명히 결혼을 반대했을 겁니다. 지은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 후 3개월 동안은 정말 최선을 다해봤어. 착한 며느리, 좋은 아내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지. 하지만 내 사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더 이상 2가지를 모두 할 수는 없었어. 그래서 선택한 거야. 내 인생과 꿈을 택한 거지. 박 씨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은? 이 집은? 남편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니? 지은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안 할게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는 불가능하다는 걸요. 여기서는 항상 며느리, 아내여야 했고 나 자신은 없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게 내가 지난 2년간 한 일이에요. 화면에는 3개의 온라인 쇼핑몰 관리 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월 매출액, 주문 현황, 재고 관리.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쇼핑몰은 월 매출 3천만 원, 2번째는 2천만 원, 3번째는 이제 시작 단계지만 1천만 원 정도 나와요. 순수익으로만 매달 1,500만 원 정도 벌고 있어요. 그 금액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월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으니까요. 김 씨 아버지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버는데 왜 우리한테 한 푼도 안 냈어? 생활비라도 보태든지. 지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돈이에요. 제가 밤을 새워가며 번 돈이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받은 게 뭐가 있나요? 빨래는 제가 했고 청소도 제가 했고 제 방 정리도 제가 했어요. 단지 밥상을 같이 받아 먹었다고 해서 생활비를 내야 하나요? 박 씨 어머니가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준 게 없다는 거니? 지붕 아래 재워주고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이게 다 공짜라고 생각하니? 지은이 조용히 반박했습니다. 빨래는 제가 했어요. 제 옷은 전부 제가 빨았고 청소도 제 공간은 제가 했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건 저녁 식사 준비뿐이에요. 그것도 제가 집에 있을 때만요. 아들이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치자.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부부가 가족이 이렇게 속이고 사는 게 정상이야? 지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속인 건 서로 같아요. 당신도 나를 속였잖아요. 결혼 전에는 내 편이 되어줄게. 우리 부모님은 간섭 안 하셔라고 했으면서 결혼하고 나니까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맨날 엄마가 서운해 하신대 아빠 말씀 들어 이런 말만 했잖아요. 그 말에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결혼 후 그는 부모님과 아내 사이에서 항상 부모님 편을 들었습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아내의 의견은 늘 뒷전이었죠. 지은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이 집에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난 2년간 번 돈으로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했어요. 다음 달부터 그곳으로 이사할 계획이었죠. 뭐? 3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지은은 담담하게 계속했습니다. 제 사업은 점점 커지고 있고 더 이상 이런 이중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어차피 남편도 시부모님도 진짜 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조용한 며느리를 원했잖아요. 그럼 전 제 인생을 사는 게 맞다고 판단했어요. 박 씨 어머니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결혼은 그냥 버리고 가겠다는 거니? 지은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선택할 문제예요. 진짜 나를 원한다면 내 사업을 인정하고 내 삶을 존중해준다면 함께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집안일 하는 아내, 시부모님 모시는 며느리를 원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날 이후 집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자신의 사업을 계속했고 밤늦게 귀가하는 패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며칠간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내의 능력과 열정이 놀라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배신감과 분노가 컸습니다. 2년 동안 나를, 우리 가족을 속였다는 사실이 쉽게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는 더욱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박 씨 어머니는 며칠간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느리를 너무 몰아붙인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과 그래도 이건 아니지, 가족을 이렇게 속이다니 하는 배신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김 씨 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결혼이 뭔지도 모르는 애를 며느리로 들인 게 잘못이었어.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가족이 되는 거고 책임을 지는 거라고. 그런데 저 애는 이 집을 뭐로 본 거야? 호텔? 하숙집? 일주일 후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은, 나는 결정했어. 우리 이혼하자. 지은은 놀란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 내가 번 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문제는 신뢰야. 2년 동안 나를 속이고 우리 가족을 속이고 이중생활을 한 거. 그게 문제라고. 나는 그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없어. 지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집안일보다 일이 우선이에요. 시부모님과 따로 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면요?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랬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속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로 살기 위해서는 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회에서, 이 가족에서는요. 박 씨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래도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얘기했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무섭고 나쁜 사람들이었니?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고 혼자 판단하고 결정한 게 옳은 거니? 지은이 처음으로 감정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회요? 제가 한 번이라도 제 의견을 말하면.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시집 와서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말만 들었잖아요. 명절 때 제가 회사 일이 있어서 하루 일찍 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결혼했으면 가족이 우선이지 회사가 우선이냐고 하셨잖아요. 그 말에 박 씨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을 했었으니까요. 당시에는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억압으로 느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아버지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야. 가족을 속이는 건 잘못된 거라고.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말이야.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냐? 서로 속이고 각자 살고 그게 가족이냐? 아들이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내가 준비할게. 재산 분할 같은 건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다 가져.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단지 이 결혼을 끝내고 싶을 뿐이야. 지은은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어차피 다음 주에 이사할 예정이었으니까 오늘 짐을 싸서 나갈게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2년간 모았던 옷가지와 개인 물품들.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이 집에 제대로 뿌리를 내릴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2시간 후 지은은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시부모와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제가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행복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차에 짐을 싣고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수백 번 준비한 이별이었으니까요. 거실에 남은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 어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김 씨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혼란스러웠으니까요. 아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면 지은이 잘못한 걸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정리되었습니다. 지은은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사업에 전념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쇼핑몰은 계속 성장했고 이제는 직원까지 2명 고용한 상태였습니다. 시부모와 아들은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세 사람만 앉아 있었고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박 씨 어머니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지은이의 말을 조금 더 들어줬다면 어땠을까? 만약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김 씨 아버지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가족을 속인 게 잘못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잘못이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것만이 문제였을까? 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과의 결혼이 남긴 상처가 너무 컸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그녀의 편이 되어줬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원하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외로웠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자유인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시부모네 집에서는 며느리가 떠난 후 오히려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지은이 자기 일은 자기가 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 오히려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은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시부모와 남편의 요구가 당연한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양쪽 모두 틀리지 않았지만 동시에 양쪽 모두 조금씩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소통이었습니다. 진심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이 부족했기에 이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가정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과 개인의 자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서로의 꿈을 존중하고 있나요? 진심을 나누고 있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